롤. 자, 오늘은 요 헤비 묶은대리 할 차례 맞아요? 자, 요약집을 딱 펴요. 요약집이 55페이지입니다. 55페이지. 자, 여러분이 헤비의 묶은대리 요 놈은 매년 나옵니다. 매년. 꼭 한 문제 나와요. 이 문제 안 나오면 문제가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건 아니고 하여튼간에 나온다 보면 돼요. 그렇게 생각하고 공부합니다. 자, 그러면 자 55페이지하고 우리 요약집은 58페이지 그 두 페이지만 알면 돼. 그럼 끝나. 몇 페이지 몇 페이지? 55, 58. 두 페이지만 하면 끝난대도. 자, 그럼 칠판 봐요. 자, 헤비의 묶은대리는 다시 이제 앞으로 가볼까요, 여러분? 묶은대리 중에서 뭐가 아닌 거? 표현대리가 아닌 것이 헤비의 묶은대리입니다. 그럼 표현대리 세 가지가 뭐예요? 수요 표시, 권한 넘은, 소멸 후. 요 세 가지가 표현대리고 그 세 가지가 아니면 뭐라고? 헤비의 묶은대리입니다. 그러면 헤비의 묶은대리는 본인이 일단 책임져야 안 져요? 안 지고 그 묶은대리 한 행위가 무슨 무효? 요거는 이제 여기서 한번 익혀놔야 돼요. 아니 몰라도 돼. 그럼 다시 갑니다. 자, 그럼 봐요. 자, 본인, 묶은대리인, 상대방. 그러면 대리권이 없는 자가 본인 토지를 대리인이다 하면서 계약을 했다. 자, 그러면 그 토지를 1억에 계약했다 가정하자. 이 1억에 계약했다는 것은 본인 영향 안 미칩니다. 그리고 1억 계약 그 자체는 뭐라고? 무효야. 무효가 뭐예요? 효력이 없다. 근데 무슨 무효라고? 유동적이란 것은 봐요. 이제 본인 입장에서는 대리권 없이 요놈이 해도 인정해 줄 수 있는 거야. 그게 뭐라고? 추인. 부정하면 추인 거절권. 그래서 본인 두 가지 추인, 추인 거절. 그럼 본인 권리가 두 개 있으면 상대방도 두 개 있어야 평등하잖아. 상대방은 무슨 권? 채권권, 철회권. 그래서 본인 추인, 추인 거절 요 적어놨네요. 요거 공부하는 게 1단계. 그래서 이 본인과 상대방이 본인 추인권, 거절권 최고 철회가지고 결정되면 그대로 가고 여기서 결정이 안 된단 말이야.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 누가 책임져야 돼? 묶은 대리인이 어리 누구에게? 상대방에게 책임져서 끝내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공부할 거 없다 해도 55페이지 한 페이지 그리고 58 끝. 자, 그럼 질편 봐요. 추인이 뭘까요? 이제 요거 알아야 돼. 요거 요 이제 글자를 좀 더 여기에 이제 뭐요? 위에 요거 빼버리고 추인권 적을 많이 적어놓은 거예요. 이렇게. 자, 먼저 그러면 추인이라는 것은 본인이 뭐 한다고? 요 계약을 인정하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돼? 효과가 소급 확정 유효. 유동적 무효가 뭐가 된다? 유효가 된다. 소급 확정 유효가 돼요. 그게 추인이야. 추인을 거절하면 무효로 굳어진다. 이 유동적 무효가 요것만 보고 갈까? 이거 뜻만 추인하게 되면 유효가 되고 거절하게 되면 무효로 굳어지고. 그럼 최고가 뭔가 하면 최고 요거야. 상대방이 본인에게 독촉하는 게 최고입니다. 그럼 최고는 상대방 권리지만 독촉밖에 안 돼. 거기에 대한 결정은 누가 한다? 본인이 해. 그래서 봐요. 본인이 뭐하지 않으면 확답을 벌하지 않으면 추인이다. 추인 거절이다. 거절로 보는 거야. 거절로 보면 어떻게 돼? 확정 무효가 되지.
철에도 요 상대방이 무효시키는 거야. 추인이 뭐라고? 추인 거절은 최고에 대해서는 철에는 이 글자 알아야 된다. 뜻. 좀 공부는 좀 수업 시간에 집중해야 돼요. 그러면 합격합니다. 다시 추인이 뭐라고? 거절은 최고는 철에는 자 그러면 몇 개 더. 자 추인은 자 학적 유효인데 자 본인이 추인할 때 누구한테 하느냐? 자 봐요. 무권 대리인 상대방 성계인 자 칠판 본인이 을에게 해도 되고 무권 대리인 상대방 병에게 해도 되고 요 성계인은 누구야? 병이 다시 넘길 수 있잖아. 다른 놈에게 이미 그 정에게도 할 수 있다. 다시 본인이 추인이나 추인 거절은 누구한테 할 수 있어? 여기 되고 누구까지? 성계인까지. 여기요. 그 다음 일부 추인은 동의 없으면 뭐다? 이게 뭔가 한번 봐요. 이 무권 대리는 본인 토지도 팔고 건물도 2개를 계약한 거야. 몇 개 했다? 2개. 근데 그 중에 일부 추인 토지만 인정해 주겠다. 돼? 상대방 뭐가 없으면 무효 안 된다는 거야. 그 다음에 추인 후에는 상대방이 뭐 하지 못한다? 철회. 자 봐요. 본인이 추인하면 유효니까 어떻게 해야 돼? 요 계약대로 효과가 본인과 상대방에 기속합니다. 만일에 상대방이 철회하면 무효가 되잖아. 무효가 되면 어떻게 돼? 계약 이행 전이면 이행할 필요 없고 이행 후에는 부당이득. 다시 뭐라고요? 이행 전이면 이행할 필요 없고 이행 후에는 부당이득. 이렇대요. 그래서 여러분 55페이지 마지막 길쭉한 거 1번 읽어봐. 또 가로 열고 본인은 추인할 수도 없다. 보게 돼야 됩니다. 다시 칠판. 자, 요감 이제 요감 읽어봐요. 뭐? 이게 무슨 말이야? 본인이 저 봐요. 요 본인이 자기 토지를 대권 없이 계약했다는 걸 알았어. 그런데 뭐 하지 않았어?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추인이다 아니다. 우리 생각에는 본인이 알고 가만히 있으면 뭐 인정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안 들어? 들잖아. 아닙니다. 알고 있다 그거 가지고 안 돼. 다른 걸 해야 돼. 그래야 추인입니다. 자, 거절권 확정 무효. 근데 이제 봐요. 요거 자 7번 봐요. 이 무권 대리인이 자식이 아들이야. 자고 아버지가 본인 거야. 그럼 어떻게 했다는 거야? 때릴 건 없는 아들이 아버지 위임장 이런 걸 해가지고 계약했다 이 말이잖아. 무슨 말 이해돼요? 자식이 뭐 나쁜 놈이지 아버지 밥에서. 그래서 아버지가 돌아갔어요. 본인이. 그러면 무권 대리인이 본인을 상속받아요. 무권 대리인이 본인을 상속받으면 2개 다 받아. 뭐 받아? 둘 다 받잖아. 그랬을 적에 무권 대리인 을이 본인 값을 상속하면 뭐 받는다고? 추인도 받고 거절 받잖아. 둘 다. 그때 추인을 뭐 하는 것은 거절하는 것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게 친위치 기반으로 안 돼. 왜? 법에서는 가장 뭘 싫어한다 했어요? 앞뒤가 다른 사람 싫어한다. 봐요. 대리권 없이 계약한 놈이 무권 대리인인데 거절권 무효권을 상속받은 이도록 행사하면 앞뒤가 다르잖아. 그래요. 그래서 안 됩니다. 추인으로 가야 돼 그냥. 자, 그 다음에 이제 상대방 최고 철회에서 철회는 무효고
최고에 대해서도 본인이 확답을 말하지 않으면 그 추인 거절로 보니까 무효가 됩니다. 그럼 냉정을 해봐요. 추인만 유효고 추인 거절 무효, 최고도 추인 거절이니까 무효, 철회도 무효야. 따지면 그 다음에 요 두 가지가 이제 돼야 되는데 봐요. 요 상대방이 요건 앞에도 있어요. 봐요. 요 상대방이 계약 당시에 대리권 없다. 다른 말로 무권 대리라는 상대방이 모르고 했다가 뭐야? 선이잖아. 대리권인 줄 알았어. 왜? 이런 무권 대리 하려면 본인 이임장 이런 거 위조해서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야. 모르고 했다가 뭐라고? 선이라면 최고권도 행사할 수 있고 뭐 철회도 돼요. 최고는 독촉할 수 있고 뭐냐게 또 철회는 무효시켜도 돼. 그런데 이 상대방이 계약할 때 대리권 없는 걸 알고서 했답니다. 이 상대방이. 알고 했다가 뭐야? 악이잖아. 알고 했을 때는 최고권은 행사할 수 있지만 철회는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그것도 왜 그러는가 설명합니다. 아까 우리 법에서 뭘 싫어해? 앞뒤가 다른 말로 화장실 법칙이야. 특히 앞뒤가 다른 사람이 있어요. 앞에서는 하고 뒤에서는 욕하고 수강생들 다 90% 이상이 그렇다. 앞에서는 하고 뒤에서는 욕합니다. 학원. 모르는 줄 알았지? 다 알고 있다. 그게 앞뒤가 다른 거야. 날씨가 더워져서 그래요. 좀 참으면 돼요. 좀 있으면 또 시원해집니다. 갑자기 더워요. 어디는 뭐 32도로 가던가? 이야, 참. 요즘 뭐 계절이 아닌 거예요. 봐요. 자, 55페이지 합니다. 요약집 55. 자, 7번 봐요. 이런 겁니다. 봐요. 요 상대방이 계약할 때 저놈이 대리권 없다는 것을 알면서 했어. 그럼 또 이리 질문해요. 선생님, 이 상대방 이 사람 이상한 거 아닙니까? 대리권 없는 거 알면서도 왜 계약하죠? 이리 물어봐. 그렇잖아. 대부분 대리권이 없다는 걸 알면서 하면 안 하겠지, 계약을. 그런데 봐요. 무권 대리인과 계약해도 나중에 본인이 원하면 추인할 수 있어 없어? 있으면 유효가 되잖아. 그러니까 알고서 할 필요 있는 거야. 상대방 입장에서는 그 물건이 탐이 나면. 자기가 뭐 나는 대리권 없으면 안 하겠다 그 생각하면 안 되고 여러 가지 경우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세상은 넓다. 경우의 수는 많다 이 말이야. 그거 왜 알면서 왜 했지 이리 물어보더라. 그래서 그래 알면서도 할 수 있다 이제. 자 봐요. 그러면 요 상대방이 계약할 때 대리권 없는 걸 알면서 했다가 뭐라고? 악이야. 악일 때는 상대방이 무슨 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최고는 되지만 철회는 돼 안 돼? 안 돼요. 왜? 이유를 봐요. 철회는 뭐 하는 거야? 요 계약을 무효시키는 거잖아. 알면서 해놓고 상대방이 계약 당시에 대리권 없는 걸 알면서 해놓고 그 다음에 나 뭘 하겠다? 역시 앞뒤가 다르잖아. 근데 그럼 최고는 왜 인정하느냐? 최고는 상대방 권리지만 여기에 대한 결정권자는 본인이 안 돼도 그래서 상대방이 대리권 없는 걸 알고 해도 본인에게 독촉은 하는 거야. 본인 너 원하면 빨리 추인하든지 그때는 빨리 학점 지어라.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의는 둘 다 되니까 뭐 논하지 마시고 악이 되는 게 뭐라고? 최고권은 뭐도 된다? 악이도 된다. 이걸 어떻게 해요? 최악으로 외우는 거예요. 최악. 최악이다. 오늘 날씨가 최악이다 그냥.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 선의 악이 있고 뭐 이렇게 있으면 요거 30페이지 가봐요. 또 요약집 30페이지. 요약집 30. 밑에 박스에 선의 악이 찾았어요? 요약집 30페이지. 요약집. 그 선의 악이에 1번 읽어봐요.
무권 대리인, 상대방 뭐? 최고권 이거잖아. 지금 저 설명, 무권 대리에 있어서 상대방은 최고할 때는 악의도 돼? 최악이었잖아. 악의도 되잖아. 거기 요거. 동그라미 1번, 요거, 무권 대리, 상대방 최고권. 악의도 됩니다. 선의도 되고, 그렇게 하나씩 이제 쫙 가는 거야. 그래서 항상 여러분 공부할 때 지금 이처럼 선의악이 나오고 뭐 무과실 나오고 뭐가 나오면 몇 페이지가? 네, 30페이지 가서 한번 체크해보면 도움 된다. 그 30페이지를 나한테 설명해 줄 수 있으면 그분은 97.5다, 97.5. 자, 돌아와요, 다시. 그렇게 해서 이 본인 권리, 추인권, 추인거절권, 상대방 최고 철회, 요거 공부한 거예요, 지금. 요거 공부했습니다, 요거. 자, 이렇게 해서 봐요, 다시. 이 본인과 상대방이 해결이 안 되면, 이제 마지막으로 누가 책임지라고? 무권 대리인이 누구에게? 상대방에게. 자기 될 것 없이 계약했잖아. 책임져야 돼. 거기 마지막 요거야. 요 약지만 58페이지. 몇 페이지? 58. 찾았어요? 그 이제 설명하면 끝납니다. 7번 봐요. 그러면 요 무권 대리인이 상대방에게 책임을 질 때 첫 번째는 이 본인이 요 계약을 추인을 안 해야 돼. 추인이 뭐였어 아까? 유효하잖아, 유효. 본인이 요 계약을 인정해 주는 게 추인이잖아. 추인 안 하고 있어야 되고, 하면 유효니까 어떻게 해야 돼? 요 계약대로 본인과 상대방이 효과가 간다 해도. 두 번째는 요 상대방은 뭐도 안 해야 돼? 요 계약을 철회를 안 해야 돼. 철회가 뭐더라? (1분도) 안 지났다. 다시 또 하나 더. 요 대리는 대리권 증명을 못 해야 돼. 요 세 가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거는 동그라미 1번, 2번이야. 다시 본인은 추인도 안 하고 상대방 철회 안 하고 대리권 증명도 못 하고, 요거는 그냥 놔둬요, 그냥. 자, 그러면 이제 봐요. 7번. 1번. 이때 무권 대리는 상대방이 책임진다며. 그때 요 상대방은 뭐가 돼야 되는가 하면 계약 당시 상대방은 몰라야 돼. 몰라가 뭐야? 선의. 그래도 뭐가 없어야 돼? 과실도 없어야 돼. 야, 요거는 어렵습니다. 요거는 딱 뺍니다. 이분들에. 요거는 놔두고 이제 이 무권 대리인이 상대방이 책임질 때 둘 중에 하나를 책임지는 거야. 둘 중에 하나가 뭐라고? 계약을 이행하든지 OR이 뭐야? 또는 손해배상을 해야 되거든. 이 둘 중에 하나를 누가 선택한다고? 상대방 선택합니다. 요 병이 선택해. 요거 해라 저거 해라고. 무권 대리는 어리 선택하는 게 아니야. 요게 중요하다. 누구 선택? 상대방. 요거만 하자. 그리고 아까 상대방 뭐라고? 선의 무과실 돼야 돼. 요거는 이해가 잘 안 됩니다. 무슨 말인지 지금. 자, 동그라미 2번 갑니다. 7번. 이때 무권 대리는 무슨 책임? 과실이 없어도 지는 무과실. 책임이 크다는 거야. 그리고 이 무권 대리는 행위 뭐? 능력자가 돼야 돼. 만일에 이 무권 대리는 미성년자가 계약했다면 요 무권 대리인의 상대방의 책임 여기는 안 집니다. 왜? 능력자가 아니기 때문에. 자, 오늘 두 과목 얘기합니다. 누가 선택한다? 상대방. 그때는 무권 대리는 무슨 책임? 그리고 행위 능력자일 거. 요거. 물론 요 선의 무과실 요는 게 어려워요. 그까지만 딱 정리해요. 요러면 이제 끝나는 거야. 이게 해비의 무권 대리인 문제예요. 자, 이거 문제 좀 한번 가보자. 문제 하나만 딱 풀겠어요. 해비의 무권 대리인 문제 보면 여러분 매년 11문제가 있다. 11문제가. 몇 페이지 보시는가 하면 370. 자, 원래 이 해비의 무권 대리인 문제가 여기부터 있어요. 363부터 15번부터 20 몇 번까지야.
25번까지는 말. 15, 16문제 아닙니까? 11문제네. 15에 15니까. 대부분은 이처럼 봐요, 여러분. 갑을 병해가지고, 이렇게 나옵니다. 케이스로. 우리가 수업했던 거, 저렇게 갑을 병절이 나온다해도 문제가. 어떨 때는 헤비하인 묶건들이다 잘못된 거, 요리 한글로 나오지만 문제가 대부분 갑을 병으로 나와. 야, 이거 풀었나? 언제 풀었노? 집에서? 어? 와, 열심히 했네. 이번 달 모의고사 성적이 궁금해진다. 자, 여러분, 혹시나 풀으신 분 중에 어려운 거 있어요? 자, 작년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23번 풀었나? 369페이지 23번. 자, 입니다. 봐요. 대리권 없는 값은 대리권 없다 줄 거예요. 그리고 값은 을 소유 X 부동산에 관하여 자르시고 을을 대리하여 줄 거. 을을 대리하여. 자, 그래서 봐요. 자, 대리권 없다 좋아. 을을 대리하여가 뭐야? 그게 현명이야. 을을 대리하여가 뭐라고? 현명. 그럼 여기서 이제 본인이 누구고 무권대리 누구고 상대방 누군가를 딱 적어야 돼. 시험지 옆에. 본인 누구야? 을. 무권대리 갑. 병과 옆에 문제 그 을을 대리하여 누구와 병과 매매계약을 체결했죠? 병과 했잖아. 병이 상대방. 그럼 칠판처럼 저렇게 적으면 돼. 본인, 무권대리인 상대방. 본인이 을이야. 여기서는 이 문제는 무권대리인 갑이고 상대방 그대로 병이고. 우리 적어놔야 옆에 고마. 또 나중에 본인이 누군지 또 읽어본다. 글이 적으면 안 되고 요렇게 딱 적어 여러분. 요처럼 저처럼 요렇게 본인 을 무권대리인 갑 상대방 벽 계약했다. 삼각형으로 적으면 좋다. 아니면 알아서 적어요. 그래서 계약을 하고 그 다음 줄 하였고 병은 갑이 무권대리라는 사실에 대해서 선의무과실 줄 거. 자, 선의무과실 나오네. 요 병이 봐요. 상대방 병이 요 글자 요거 물으려고 하는 거야. 요거 상대방 병이 뭐가 돼야 선의무과실 돼야 누가 책임져? 무권대리인이 상대방이 책임집니다. 그때 계약이행 손해배상을 누가 선택해? 상대방이 한다 했잖아. 그리고 요 무권대리인 지금 갑이잖아. 여기서는 갑은 행위능자이고 무과실 책임진다. 이것까지 좋네. 시험에서. 요 놈은 병은 선의무과실이다. 이렇게 돼 있어. 보기 1번 읽어봐요. 저 병이 쭉 최고 줄 거. 저 앞에 그까지는 이제 병 처음에 나오잖아. 상대방이 최고했네. 그 쭉 중간 이거는 몰라도 돼. 최고 나와야 돼. 상대방이 최고했던 거야. 최고에 대해서 본인이 확답을 바라지 않으면 추인이야 추인 거절이야. 그래서 본인이 뭐 했노? 기간에 을이 확답을 바라지 않으면 을이 추인한 것을 본다. X 추인 거절이잖아. 칠판 이거 그대로 이거 있잖아. 이거 여기 있네. 이거 해도 되고 최고에 대해서 본인이 확답을 바라지 않으면 추인이 아니고 추인 뭐라고? 거절로 추정한다가 이것도 본답니다. 요것도 바꿀 수 있어. 추인 거절이 돼야 돼요. 2번 읽어봐요. 자, 요거는 여러분 좀 어렵습니다. 그 지문은 요약집 어디 있는가 하면 56페이지 필수 3번이 위에 필수 3번이야. 56페이지 몇 번? 필수 3번. 찾았어요? 자, 56페이지 위에 필수 3번 읽어봐요. 본인이 누구에게만?
됐어요? 그래서 또 옆에 읽어봐요. 뭐라 적어있노? 본인은 원하지만 상대방은 주장할 수 있어요? 고기 요거다, 요거. 고기 2번이다. 병은 주인이 있음을 주장할 수 있다고요. 그 요약집이 여러분 완벽합니다. 그 제발 요약집을 신처럼 모셔야 돼요. 그래서 봐요. 본인은 주인이라 해도 주장하지 못하나 상대방 주인을 주장할 수 있잖아. 그래서 이 보니까 병은 저 주인에 대해서 있음을 주장할 수 있다 되어 있잖아. 병은 상대방은 주장해도 되는 거야. 3번 을이 갑에게 추인하여도 그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는 병은 처리할 수 있다. 아까 또 뭐 돼 있노? 아까 그 밑에 주인 주장할 수 있고 처리할 수도 있다 돼 있잖아. 요약집에. 마지막에 없나? 거기 3번이네. 감탄한다. 한 줄에 다 적혀있네. 2, 3이. 4번 을이 병에게 주인하면 특별한 사정을 주인에 소급하여 혈액이 생기고 그래 주인하면 소급 확정유효 이 말이고 5번이 을이 병의 주인을 거절합니다. 그러면 갑이 제한 능지 아니라면 갑은 병의 선택에 따라서 계약이행 또는 손해배상 책임 맞아요? 거기 아까 설명을 저거잖아. 저거 이거 갑은 병의 선택에 따라서 계약이행 손해배상 그리고 무권대리인 갑은 행위능력자가 돼야 돼. 그 지문이 마지막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를 꼭 요약집을 같이 해서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협의 무권대리인 이런 문제는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수방과하고 요약집에 적혀있는 내용을 좀 읽히면 자, 그 다음에 무효 취소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요약집은 59페이지로 갑니다. 지금까지는 모든 거 잊어버리고 이제 무효 취소만 집중해요. 앞에 거면 몰라도 돼 이제. 그러니까 무효 취소만 물론 알면 좋은데 몰라도 돼 그냥. 지금 있는 것만 충실. 자 먼저 59페이지 마지막에 자 7판 무효는 그 이외 취소는 약정 없고 법정화 있고 제, 착, 사, 강 찾았어요? 여러분 요약집 보면 돼요. 마지막에 해제는 약정도 있고 법정도 있는데 법정이 뭐라고? 채무불이행. 그 네 가지 읽어봐요. 이행지체, 이행불능, 불완전이행, 채권자지체. 이런 취소와 물론 해제는 지금 안 배우지만 같이 해놨어요. 제가 지금 무효와 취소잖아. 요 무효 취소 해제가 아니면 무효 사유다 이 말인 거예요. 그러면 자 여러분 취소 네 가지는 어떻게 해서 제, 착, 사, 강 요거밖에 없어. 그러면 제착 상황이 취소고 그러면 해제는 뭔가 하면 7번 봐요. 채무 불이행이 이게 무슨 말이야? 글자 그대로 채무를 이행을 안 했다. 그거 4개 뭐가 있다고? 그러면 여러분 취소는 계약 당시에 있는 거야. 사유가. 계약 당시 사기당해서 계약했다 이 말이야. 계약 당시 미성년자들아 이 말이야. 근데 해제는 계약 뭐라고? 후에 발생하는 거야. 요렇게 달라. 취소와 해제는. 뭐가 다르다? 해제 사유는 계약 이후에 생기는 거예요. 성립 이후. 계약이 성립한 이후에 발생한데도 그럼 봐요. 중도금을 주기로 했는데 안 주고 있다가 뭐야? 또 여러분도 이걸 알아야 돼. 항상 글자가 바뀌었다. 중도금을 주기로 했는데 안 준다가 뭐야? 그럼 중도금은 계약 당시부터 안 주는 거야? 나중에 이후에 안 주는 거야? 후잖아. 계약 당시 중도금은 줘야 돼?
그럼 뭐야? 해제. 그럼 해제는 뭐? 거기는 뭐야? 이행지체잖아. 이행지체가 그리 나온다. 그럼 등기서류를 안 준다. 그게 뭐야? 이행지체야. 그 이유잖아. 계약 후에 건물이 불탔다. 불탔다가 뭐야? 이행불능이잖아. 이런 게 해제 사유야. 요렇게 큰 용어로 요렇게 공부하지만 시험은 매매가 나오면 아까처럼 이행기가 지냈는데 뭐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다. 이리 나온단 말이야. 그게 해제 사유인 거예요. 채무불이행. 시험은 그리 나오고 공부는 이리 하는 거야. 이리. 그럼 이게 아까 말한 것처럼 중도금 안 준다. 등기소리 안 준다. 잔금 안 준다. 이런 게 이행지체야. 학원 같으면 강의를 안 해준다. 그게 이행지체래도. 수강계획 했는데 그 이후에 학원이 문 닫았다가 뭐야? 이행불능이야. 참고하시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계약을 뭐 하면 돼? 해제 사유가 생겨. 취소 아니야. 그때 가면 쪽팔려. 해제 이래 나와야 돼. 이렇게 해야 돼. 이제 좀 돼요. 다시 취소 사유가 뭐라고? 채무불이행하면 해제. 요거 빼면 다 뭐? 무효사유. 이렇게. 해제가 안 되는 분은 다음에 하고, 취소는 요번에 해야 돼, 지금. 취소 사유 4가지가 뭐다? 그러면 다시 봐요. 칠판제. 그래서 취소는 요 적혀 있네요. 재, 착, 사, 강이 무슨 사유? 그럼 해제는 빼고, 그 4개 아니면 다 무슨 사유? 무효야. 그 적어놨다 몇 개? 강행복귀 위반. 무효. 불공정. 무효. 반사. 의사문혹자. 다 무효래도. 우리 요약집은 다시 그러면 61페이지 가봐요. 취소와 무효에서 60일의 마지막 칸에 몇 개 적어놨노 무효를. 그거 다 해라 그러면. 찾았어요? 거기 무효사유입니다. 취소사유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조금 하면 됩니다. 그러면 다시 와서 자, 무효는 처음부터 효력이 없는 거야. 시험에서 무효다로 나와 있지만 효력이 없다 이래 나와. 그게 무효래도. 효력이 없다가 뭐라고? 무효. 그럼 취소는 어떻게 돼? 유효를 취소하면 뭐하여? 소급해서 처음으로 가서 계약 당시로 거슬러 가서 이 말이야. 무효가 됩니다. 여기 취소예요. 취소는 소급하여 무효가 된다. 맞아요? 그게 시험 문제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알아야 될 게 여기서 무효는 읽어봐요. 누구든지 누구나 주장합니다. 근데 취소는 뭐라고? 취소권자가 정해져 있어요. 아무나 취소하는 게 아니야. 다시 무효는 사랑은 아무나 이런 노래 있잖아. 누구든지 아무나 하는 거예요. 무효는 아무나 주장할 수 있어요. 근데 취소는 뭐라고? 취소권자가 정해져 있다. 네, 그래요. 무효와 취소가 다른 게 그거다. 뭐 아무것도 공부하는 게 없잖아. 뭐 그냥 뭐 쉽잖아. 자, 꼭 기억하시고. 자, 이제 한 장을 넘기면 자, 62페이지 여러분 보시고 자, 칠판 효과 나옵니다. 자, 봐요. 이 무효는 처음부터 효력이 없기 때문에 이행 전이면 뭐 할 필요가 없어? 필요 없죠? 여러분이 수강계약 했는데 무효다. 수강료 주기 전이면 줄 필요 없다 해도. 근데 이행을 했다 어떻게 돼? 돌려받지? 근데 못 받는 무효가 뭐야? 반사는 안 된다.
거기 62페이지 맨 위에 필수 1번만 읽어봐요. 맨 위에 필수 1번. 그럼 또 질문해볼까? 반사무효, 반사의 질서 무효로가 뭐가 있노? 하나만 이야기해봐라. 첩계야. 응? 적극가담은 이종매매. 도박자금. 그런 것들이지. 반사하면 그 생각나야 돼, 반사. 물론, 뇌물 받는 거 이런 거 다 반사야. 범죄행위 하면 반사의 질서. 그때는 이행하고 나서는 못 받아요. 다른 무효는 받는데, 반사만 못 받는다. 그 다음, 그 밑에 이제, 칠판. 절대적 무효, 상대적 무효. 요거 이해 안 됩니다, 이거. 이거 아직도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괜찮다. 그러면, 이제, 글자를 해봐. 그 다이어를 하면 이게 얼마나 내용이 많노? 무효 가지고, 절대 뜻이 무슨 말이야? 절대란 것은, 모든 자에게 주장할 수 있는 게 절대야. 그러니까, 선의의 제3자에게도, 모든 자니까, 선의의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는 거야. 그게 절대고, 상대적이다 이 말은 어떤 놈에게는 특정인에게는 안 된다 이런 뜻이야. 그래서 상대적 무효다 이 말은 그 무효를 가지고 선의가 모르는 거지 모르는 제3자에게는 주장이 안 된다 이 말인 거야. 여기 뜻이야. 상대적이라는 것은 특정인의 말하고 다른 놈은 안 된다 이 말이고 절대적 모든 자에게 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타이슨 옛날에 권투 잘할 때 뭐 누구든지 붙으려 해도 안 됐잖아. 그런 거예요. 근데 어떤 선수는 누구한테는 이기고 누구한테는 안 되는 특히 약한 게 있잖아. 요즘 야구도 보면 뭐 삼성이 잘 못하니까 더 이상 말 말 없고 요즘 롯데 잘하고 있어요. 그치? 야구 싫어요? 스포츠 관심 없어요? 야, 맞아요. 특히 이 스포츠 몰라야 됩니다. 그게 상대적이다 이 말이야. 그래서 절대적은 모든 자에게 주장할 수 있으니까 선의의 제3자도 당연히 주장하는 거야. 그래서 제3자가 소유권 못 가져가고 상대적은 선의의 제3자에게는 주장 못하니까 제3자가 가져간다. 그 무효 중에서 상대적 무효 두 가지는 뭐라고? 비통이야 비통. 비가 무슨 말이야? 비진의 표시 무효. 통은 통정의 표시. 그래서 어떻게 보자? 상대적으로 비통하다. 원통이 아니고 뭐라고? 상대적으로 비통하다. 이렇게 합니다. 상대적으로 비통하다. 이 상대적, 절대적은 저분도 했지만 꼭 기억해야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렵다. 7번. 확정적이 있고 무슨 무효가 있어? 유동적이 있는 거야. 다시 무슨 무효가 있다? 그러면 조금 전에 유동적 무효가 뭐가 있었어요? 해비의 물건들이 다시 뭐라고? 해비의 물건들이가 유동적 무효였잖아. 이제는 해비의 물건들이 말고 뭐야? 토지거래 허가에서 허가를 안 받고 맺은 계약이 뭐라고? 유동적 무효입니다. 그러면 유동적 무효하면 두 개 떠올려야 돼. 조금 전에 배웠던 해비의 물건들이 그리고 뭐라고? 허가 구역인데 허가 안 받고 맺은 계약. 아마 저 연호지구도 토지거래 허가를 묻고 났을 거야. 맞아요? 자, 그러면 요약집은 64페이지 마지막 박스 이놈입니다. 이놈. 요거 토지거래 허가지역 유동적 무효를 쭉 마지막 박스 64페이지 그게 요 똑같은 거예요. 이게 어렵다 무효에서. 이 토지거래 허가지역에는 이 중개사법에도 나오잖아. 자, 먼저
허가를 받고 계약을 하면 당연히 유효지. 근데 허가를 안 받고 계약하면 무효는 뭐인데 무슨 무효라고? 유동이야. 왜? 나중에 허가 받을 수 있거든. 그럼 어디로 가? 확정. 유효로 가잖아. 근데 끝내 허가 못 받은 게 불허가야. 그러면 무효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 허가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일단 무효로 하는데 바뀔 수 있다 이 말이야. 64페이지 마지막 박사입니다. 자, 그럼 7번 봐요. 이 허가를 받으면 유효가 되고 지정이 해제됐다 재지정하지 않아도 유효가 됩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배제 잠탈 쌍방이 허가받지 않기로 합의 정지 조건이 불성치 요 4개도 무효가 되는 거야. 그럼 요걸 다 외우면 좋은데 오늘은 허가받으면 유효 못 받으면 무효 요거만큼은 딱 알아놔야 돼. 자, 다시 7번. 그러면 이 유동적 무효 상태는 무효이기 때문에 뭐를 한다 하면 틀려. 못한다 해야 돼. 못한다. 뭐 청구할 수 있다 하면 틀린다 해도 없다가 맞다. 없다. 왜? 무효니까. 근데 있는 거 2가지가 보이네. 그게 뭐다? 해약금 해제하고 무효 취소 정할 수 있어. 허가구역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계약해도 그 계약에서 해약금 해제가 뭐야 여러분? 해약금 해제되고 무효 취소 조장된다며. 그때 해약금 해제가 뭐야? 응? 제가 너무 기대가 커서 그래요. 앞으로 기대를 낮추겠어. 계약금 주고 받은 놈이 끝날 때는 2배 주고 준 놈이 끝날 때는 포기하는 게 거기 해약금 해제야. 요거 된다? 그럼 이제 뭐요? 이런 지위가 허가지위다. 허가 없이 계약했다. 매수인은 포기하면 됩니다. 그 계약금. 매도인은 2배 주고 끝내야 돼요. 그게 해약금 해제고 또 하나 더 무효 취소 주장도 할 수 있는 거야. 자, 허가지역에서 내가 사기당해서 계약한 거야. 아이고 바보처럼. 그럼 취소. 사기는 취소 사유 맞아요? 취소 사유 4가지 뭐고? 제적사강, 사기, 취소 주장할 수 있는 거야. 여기 하루아침에 안 들어옵니다. 머리에. 뭐 괜찮아요. 천천히 들어와도 돼요. 학기 때까지만, 아니 시험 칠 때까지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때까지만 기억하면 돼요. 자, 그리고 다시 7판. 자, 협력 의무는 있습니다. 무슨 의무 있다? 요걸 불행하면 해제는 또 안 됩니다. 부수적이라 보는 거예요. 부수적. 그리고 심지어 마찬가지야. 계약금을 줬다 하더라도 바로 부당이도 바로 청구하면 안 된다도 왜? 유동적 무효니까 이놈이 확정 무효가 되어야 가능합니다. 그래서 유동적 무효 상태에서는 해약금 해제되고 무효 취소 주장되고 협력금은 있고 요 정도 있지 다른 걸 다 안 되는 거야. 다시 유동적 무효 상태에서는 해약금 해제, 무효 취소 주장, 협력 의무 요 3가지는 있고 그 외에는 없다. 3가지가 뭐라고? 해약금 해제, 무효 취소 주장, 협력 의무. 이게 너무 어려운 판례입니다. 돌아버려요. 최소한 제가 줄여놨기 때문에 그 내용만큼은 숙지하시기 바라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 7판 봐요. 자, 무효 전환이 나오죠. 전환. 그럼 전환은 몇 페이지 나온다? 65페이지 하단에 무행이 전환 보여요? 그럼 7판 봐요. 전환 뜻이 뭐야? 무효를 유효로 바꾸는 거야. 다시 전환이 뭐라고? 무효를
유효로. 거기서 가장 요거. 불공정한 법률행위. 전환돼요, 안 돼요? 된다, 끝.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전환이 된다. 다시 어디는 전환된다고? 불공정한 법률행위 전환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요약집은 65페이지 4번 무행의 주인 별표. 주인 중요하다. 그래서 질문 봐요. 무에서는 중요한 게 지금 공부하는 요 주인. 무행의 주인. 그리고 조금 전에 요거 허가받지 않고 맺은 요 계약 유동적 무효. 그리고 다른 것들은 그냥 석 보면 되는 거예요. 무에서는. 그 두 개가 가장 핵심이야. 무효 효과 이런 건 뭐 그래서 요 무행의 주인 그리고 뭐라고? 허가 없이 맺은 계약. 이게 무효에서 하이라이트다. 근데 조금 전에 말한 요 판례 용은 어렵다. 자, 무행의 주인 설명합니다. 자, 요약집 65페이지 맨 위에 4번 암기 60 읽어봐요. 자, 칠판 봐요. 요 추인이 뭐야? 사후 동의. 추인 나오면 계약이 있고 난 그 후에 인정해주는 게 추인이야. 근데 요약집 봐요. 무효는 절대적이기 때문에 추인할 수 없고 줄 것이고 필수 2번으로 연결해요. 2번 읽어봐. 연결해서. 뭐 2번? 또 그건 다 절대적 무효야? 왜? 무효에서 상대적 무효 두 가지가 뭐야? 비통 빼면 다 절대적 무효야. 그래서 추인이 된다? 안 된다. 거기 필수 2번이야. 왜? 무효는 절대적이기 때문에 추인할 수 없어. 사후 동의할 수 없대도. 다시 올라가서 큰 글자. 단 읽어봐. 단. 자, 그래서 질판. 상대적 무효에서 가능하다가 필수 3번이야. 3번으로 연결해요. 그래서 질판 이겁니다. 자, 여기 이렇게 적어놨어. 저는 추인하에도 효력이 없다. 절대적. 상대적 무효에서 무효임을 알고 종료가 되고 상대적 무효일 때는 추인하면 새로운, 그래서 소급하지 않습니다. 추인한 그때부터, 추인 시에는 추인 시부터 새로운 거야. 소급 안 합니다. 예외할 수 있다. 특약으로. 그래서 무효행위 추인은 일단 소급하지 않고 추인하면, 자, 이거는 뭐야? 상대적 무효가 뭐야? 통정. 자, 갑하고 을이 한 달 전에 짜고 했었다고. 가장 매매. 이게 무효잖아. 통정. 근데 오늘 5월 18일이야? 518. 517이에요, 오늘. 중요한 거는 5월달도 벌써 끝났다. 그게 중요하다, 수험생은. 다음 주 지나면 5월달 땡이네. 5월까지는 있나? 하여튼간에. 야, 벌써 17일인데. 15 아이고, 오늘. 와. 그래요. 오늘 추인하게 되면 오늘부터 새로운 법률행위가 되는 거야. 그래서 비소급적 추인이고 특약으로 소급할 수는 있다. 이걸 꼭 정리해야 돼요. 이 글자 그대로. 자, 여기 무효입니다. 그래서 이런 무효는 의외로 공부할 게 없대도. 요거 뭐 여기 이제 어려워. 요걸 먼저 하고 원래는 63페이지를 다 해야 되는데 그 어찌 다 하겠노 여러분이. 돌아버린다. 저 그래 됩니다. 그래서 무효가 나오면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있는 그 무효하고 지금 뭐라고? 추인. 그 두 가지를 꼭 잡아야 돼. 자, 그러면 문제를 딱 하나 풀어보겠어. 야, 공부 열심히 했네. 문제 언제 그리 풀어봤어요? 뒤에는 또, 자, 여러분, 자, 무효 문제가 여기부터입니다. 374에서 381까지 12개인데, 자, 9번 도전해 보겠어요. 9번 어렵습니다. 여러분, 이 지금 현재 9번. 요, 378의 9번. 이걸 안 풀립니다, 현재. 그게 무슨 문제예요, 여러분? 저거잖아, 저거. 저 토지거래 허가 판례. 이거는 조문이 있는 거 아니고 다 판례야. 그래서 그거 공부하지 말고 옆에 해설 봐라. 해설 뭐라 되노, 옆에. 참고해가지고. 한바닥이다. 찾았어요? 파란색으로 되어 있잖아. 최소한 설명해주고 저거 말아야 돼. 자, 설명 중에서 옳은 걸 골라라 되어 있습니까? 갑이 여러 개 토지 매다 있고 허가를 받기로 하였다. 그러면 그 말이 무슨 말이야? 허가 없이 계약했다 이 말이잖아. 그래서 유동적 무효다가 돼야 돼. 허가 받고 계약했다 하면 문제 안 나옵니다. 그럼 갑이 매도인 을이 매수인 맞아요? 자, 1번 기억 읽어봐요. 협력의문이 있다. 맞아 안 맞아? 자, 7번 저기 있네. 봐요. 동그라미 2번만 저금해도 보이잖아. 협력의문이 있다. 또 있는 거 두 개 더 뭐 있어? 해약금 해제된다. 하나 더 무효 취소 정할 수 있다. 동그라미 2번 협력의문 있다 했잖아. 협력의문을 위반하면 해제는 안 된다. 이건 읽어봐요. 뭐라고? 해제할 수 없다 했잖아. 3번 디귿 읽어봐요. 계약금을 반환 청구돼? 자, 마지막 읽어봐라. 계약금. 부당이득 반환 청구 안 되지. 어떨 때 가능하다? 무효로 굳어지면 확정 무효가 되면 된다. 유동적 무효 상태는 안 된다. 되는 거 세 가지. 협력의무, 해약금 해제, 무효 취소 주장 그 세 가지만 해야 알아. 더 열심히 하지 말고. 마지막 읽어봐요. 야, 그거는 설명 안 했는데 그게 뭐 요약집에 없을까? 있을까? 64페이지 필수 7번입니다. 거기. 자, 7번하고 필수 8번을 비교해 보는데 요약집에 요약집 봐요. 64에 7, 8. 자, 7번 읽어봐요. 가처분입니다. 결론은 안 된다. 8번은 어쩌고 저쩌고 마지막에 가처분 된다 돼 있네. 안 된다가 맞고 된다도 맞다 돼 있잖아. 7, 8. 여러분 가처분은 언제 하는 게 가처분이고 요거는 가처분은 어떨 때 하노? 몰라야지. 가압류는 내가 받을 게 돈이면 가압류를 해. 미리. 왜? 내가 여러분에게 1억 받을 게 있어. 소를 제기해서 판결을 받아서 여러분 강제집행 가야 되는데 소송 제기하고 판결 받으면 시간 가지. 그 사이에 여러분이 빼돌린단 말이야. 처분할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뭐 한다? 소송을 제기하면서 동시에 이걸 보전 처분이라 불러. 몰라도 됩니다. 그게 가압류 가처분이야.
그래서 돈 받을 게 있으면 뭐하고? 가압류라고. 돈이 아닌 채권이면 가처분을 하는 거예요. 요걸 알아놔야 돼, 실무가면서. 그럼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 와서 제가 돈 받을 게 있었는데 돈을 못 받았어요. 그러면 소송을 제기하면서 그 부동산에 가압류를 같이 해야 됩니다. 이렇게 설명해 주면 돼. 그 자세한 글은 제가 법무사 소개해 줄게요. 이래서 그 법무사 소개해 주고 또 커미션 받고 이러면 돼. 아시겠어요? 그래야 된다. 그런데 돈이 아니고 다른 거야. 비금전은 돈 말고 다른 채권. 그게 뭐가 있노? 여러분이 나한테 돈을 받을 권리 있나? 여러분은 강의를 받을 권리가 있나? 수강생은 학원에게 뭐 받아? 강의는 돈이야? 돈 아니잖아. 그럼 뭐? 비금전이야. 그런데 안 해준다면 가처분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돈이 아니고 금전 말고 다른 채권이 있잖아. 물건을 받을 권리가 있고 뭐 있고 많잖아. 저 친구가 내 일을 해줘야 돼. 기타 등등이 많은 게 있는 거야. 그럴 때는 뭐 한다고? 가처분하는 거야. 기본이다, 기본. 자, 그럴 때 이제 봐요. 지금은 다 가처분이잖아. 왜? 7번에 줄 거 있지.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줄 것이고 8번은 토지거래 허가 신청 절차 청구권 돼 있잖아. 다 뒤에 여러분 피보전권리는 7번 봐요. 지금 비금전 중에서 7번은 뭐라고?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8번은 토지거래 협력에 맞을까? 청구권을 요걸 보호하고자 하는 게 지금 비금전 채권이에요. 이게 피보전 권리가 그 권리를 지키고자 보호하고자 이런 뜻이야. 피가 들어가면 보전 권리는 뭐라고? 자, 매수인이 등기 청구를 지키고자 협력 절차를 지키고자 이 말이야. 그러면 하고 싶은 이야기 해봐요. 이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이거 발생하나 안 하나? 허가구역에서 허가 없이 맺은 계약이면 유동적 무효니까 이 등기 절차 청구권이 발생해 안 해? 안 하잖아. 아까 뭐라 했노? 있는 거 세 개 뭐야? 협력. 협력은 있지. 그래서 협력 절차 청구권이 이걸 있는 거야. 다시 말해서 여기 봐요. 협력은 뭐 있잖아. 그럼 협력을 해라고 그 청구권은 살아있는 거야. 이거는. 해약금 해제되고 무효 취소. 그 이유는 돼? 안 돼? 안 된다 했잖아. 그러면 7번에 말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 발생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래서 가처분을 못하는 거야. 그거 가지고는. 근데 8번은 뭐는 살아있다고? 협력금은 있다 했잖아. 협력금을 하라고 청구하는 게 거기 뭐야? 거기 토지 협력 절차 청구권이잖아. 그거는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가처분이 된다 이 말이야. 그래서 하고 싶은 이야기가 그 앞에 있는 글자 언더라인 칠한 거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협력 절차 청구권 소유권 등기 청구는 없기 때문에 가처분을 못한다가 맞고 자 협력 절차 청구는 있기 때문에 가처분할 수 있다는 게 맞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 안 됩니다. 그냥 질문해봐요. 그거 제가 설명했는데 아니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는 발생해 안 해? 안 해. 가처분 안 돼. 협력 절차 청구는 발생해. 가처분 돼. 끝. 이거야 결론은. 수고했어요. 언젠가 이해될 날이 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 요 어려운 거, 요 판례 여기 나오면 어렵단 말이에요. 이거는 공부가 돼 있고, 돼 있어야 돼요. 그러면, 요 문제 하나만 더 해보자, 그러면. 다시 저 문제, 한 장 넘겨보세요, 선생님. 자, 10번에 한번 도전해보자. 문제 한번 읽어봐요, 10번. 확정유효, 이거 재미없습니다. 이거다. 세 개 요 보이네. 확정유효되면 뭐가 돼야 돼? 허가를 받든지, 재지정 안 하든지, 지정이 해제, 세 개의 답이다. 그래라도 나오면 얼마나 좋겠노?
그런 의미에서 그러면 저 어디 보는 거 하면 그 옆에지 12번 해보고 가자. 몇 번? 자, 토지거래 허가에 토지에 대한 매매 계약입니다. 자, 설명으로 옳은 겁니다. 기억 읽어봐. 해약금 해제 돼? 안 돼? 여기 기억이 요거네. 해약금 해제 됩니까? 안 됩니까? 할 수 있다가 돼야지. 근데 기억 할 수 있다 돼 있나? 마지막에 해약금 해제 안 된다 돼 있나? 안 된다 되면 틀리지? 니은 읽어봐요. 협력 절차가 뭐 있어 없어? 얘가 전다면 다른 일방은 소송을 구할 수 있죠. 그래 맞아요. 7번 봐요. 요거 적어봐요. 요거. 이 협력 의무를 불이행하면 해제는 안 되지만 옆에 적어봐.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손해배상까지 청구할 수 있는 거야. 뭐는 할 수 있다고? 소송 제기할 수 있고 손해배상은 되지만 뭐는 안 된다고? 해제권은 안 돼. 왜? 그 협력 의무는 부수적 채무라고 보기 때문에. 자, 띠긋 읽어봐요. 이게 뭐예요? 디귿이 확정무효가 된다 했네? 그럼 여러분 저 칠판에 확정무효 네 가지가 뭐야? 허가를 못 받았다 하나 더. 처음부터 배제담탈 또 하나 더. 쌍방의 허가받게 한 식으로 합의했다. 마지막에 정지조건이 불성치. 즉 그러면 디귿은 어디에 속할까? 저 넷 중에 하나 찍어라. 매도인 채무가 이행불능이 명백하고 매수인도 계약 존속을 바라지 않는다. 거기 쌍방이 허가받지 않기로 합의한 거야. 거기 뭐라고? 쌍방이 허가받지 않기로 합의. 리얼에 이 매매계약 체결 후 허가 지정이 해제 줄 거 봐라. 지정 해제. 그럼 지정 해제되면 어떻게 돼? 7번. 지정 해제되면 확정 유효잖아. 근데 무효가 지속된다면 틀리는 거지. 예, 그래서 최소한 여기 있는 것만 알아도 거의 풀립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를 제가 쭉 적어 놓은 거야. 시험에 나왔던 것 중에서 특히 그 말고 더 확장시키면 좋겠지만 요 있는 것만 해도 열심히 하면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정리하시고 잠시 쉬었다가 취소.